아주 먼 옛날 경상도 안동 근처의 한적한 마을에 사람들에게 저수룩한 박서방이라 불리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는 산만했지만 10가지 세는 것도 버거워하는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여도 그의 마음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나이가 벌써 홍기를 훌쩍 넘었는데 이리도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앞으로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늙은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되어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셔요. 집신도 짝이 있다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언젠가는 좋은 짝이 나타날 것이구만요. 이놈아. 그 나이가 되도록 계집손 한번 못 잡아본 놈이 무슨 혼인이란 말이냐. 아버지, 땡감도 시간이 지나면 달콤한 홍시가 되는 법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셔요. 저놈의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는 대체 누굴 닮은 게냐. 아들의 천하태평한 대답에 아버지는 속이 답답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이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대감 댁의 하인 돌쇠가 그를 보고 놀려댔습니다. 어이, 반푼이 박서방. 이른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가시나? 어딜 가긴, 밭에 김 매러 가지. 자네는 참 좋겠어. 하루 종일 죽어라 일만 해도 불평 한마디 없으니 말이야. 바보는 역시 편해. 불평은 왜 한단 말이야. 지금 열심히 땀 흘려야 가을에 배부르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 자네나 뼈 빠지게 일하시게. 나는 오늘 좀 쉬어야겠으니. 돌쇠는 콧방귀를 끼며 가버렸고 박서방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놀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김대감 댁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잔치였습니다. 박서방과 그의 아버지도 일손을 돕기 위해 김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날랐고 박서방은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부엌으로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혼례식은 화려했고 마당은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대감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마당에서 혼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작을 나르던 박서방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웬 젊은 여인 하나가 뒷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쏜살같이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멀쩡한 앞문을 놔두고 왜 뒷문으로 들어간다.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장작을 날랐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장작을 가지러 집 뒤로 갔을 때 안방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여인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무언가를 치마 속에 황급히 감추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시오, 아씨. 오늘 날씨가 참으로 화창하구만요. 그렇구나. 그런데 아씨, 치마 속에 숨긴 황금 불상이 다 비치는구만요. 그 말에 연하라는 이름의 여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금불상을 치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안 보이지? 예, 이제는 안 보입니다요. 좋다.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본 것이다. 알겠느냐?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한 것이야. 아니요, 방금 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봤더라도 누가 물어보면 못 봤다고 해야 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 제가 거짓말은 잘 못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는 있구만요. 그래, 그럼 제발 그렇게라도 해다오. 고맙다. 그런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박서방이라고 합니다요. 그래, 박서방. 내가 내 이름을 꼭 기억하마. 연화가 황급히 사라지고 박서방은 다시 묵묵히 장작을 날랐습니다. 잠시 후 마당의 혼례가 끝나고 안방으로 들어간 김대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이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감히 내 집안의 갑오인 금불상을 훔쳐간 것이냐? 김대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금불상이 없어졌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그때 하인 돌쇠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좀 전까지 저 박서방 놈이 집 뒤에서 장작을 나르고 있었습니다요. 뭔일아? 그럼 저놈이 뒷문으로 들어가 내 금불상을 훔쳤단 말이냐? 안문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 들어갈 수 없으니 안방으로 들어가려면 뒷문 밖에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돌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서방에게로 쏠렸습니다. 박서방, 이놈. 내 놈이 정녕 내 금불상을 훔친 것이냐?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구만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내 금불상을 훔쳤단 말이냐? 어서 바른 대로 고하거라. 박서방은 연화와의 약속 때문에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저놈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니 훔친 것이 분명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아주 흠씬 두들겨 패거라. 김대감의 명예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서방을 멍석에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절대 남의 것에 손대는 아이가 아닙니다요. 필시 무슨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끄럽다. 저놈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면 범인이 틀림없어. 더 세게 쳐라. 몽둥이질이 계속되었지만 박서방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진짜 범인인 연화는 멀찍이서 박서방이 멍석마리를 당하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박서방이 자신을 고하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대감마님. 박서방이 의식을 잃었습니다요. 무엇이라? 이런 독한 놈 같으니라고. 당장 찬물을 퍼부어라. 하인들이 찬물을 퍼부었지만 박서방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질 않습니다요. 그렇다면 저놈이 깨어날 때까지 광에 가두어라. 그렇게 박서방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갑고 어두운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대감 댁의 혼례는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며 광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멍석말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것이었구나? 그는 자신이 연화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이 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어서 훔쳐간 금불상을 내놓아라. 제가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놓는단 말씀이십니까?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더 때리시면 제가 맞을 수밖에는 없지만 저를 때려 죽이신다 해도 제게서는 금불상이 절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서방의 당당한 태도에 김대감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렇게 떳떳하게 나오니 정말 훔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놈이 훔친 것이 아니란 말이냐. 100번을 물으셔도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는 절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평소 바보 소리를 듣지만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김대감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냐, 좋다. 이번에는 내 말을 믿어주마. 허나, 만약 내 놈이 훔쳐간 사실이 드러나면 그땐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허나 영원히 제 손에서 그 금불상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감은 박서방을 풀어주었고 그는 얻어맞은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진 박서방은 괜히 자루를 맞추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깊은 산속 고갯길을 넘어오던 그때 우연히 연화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아니시오? 그래, 매 맞은 곳은 괜찮소? 예, 괜찮구만요. 그대가 입을 열지 않아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오. 내게 미안한 마음이 크니 나를 따라오시오. 오늘은 내가 거하게 한상 차려주겠소? 아, 괜찮습니다요. 그리하면 내가 평생 그대에게 미안해하며 살지 않겠소? 그럼 내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소? 연화의 말에 박서방은 그녀를 위해서라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화는 박서방을 데리고 옆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과부였습니다. 이리 들어오시오. 이곳이 내 집이오. 와, 집이 참 좋구만요. 이 큰 집에 나 혼자 살다 보니 집이 늘 썰렁하기만 하오. 연화는 박서방을 안방으로 안내하고는 잠시 후 기름진 갈비와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 많이 드시오. 부엌에 아직 많이 있으니 부족하면 언제든 말하시오. 박서방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갈비를 손에 들고 정신없이 뜯었습니다. 그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서방이 참으로 맛있게 잘 먹는구나. 호호. 채할라, 여기 술도 한 잔 받으시오. 연화가 따라주는 술을 박서방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술 몇 잔을 연거푸 마시자 그의 정신은 안개 속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취기가 오른 박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연화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는 이성이 아닌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평생 여자 경험이 없던 박서방은 연화에게 사내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었고 얼떨결에 총각딱지를 떼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박서방은 기겁을 했습니다. 연화가 속옷 차림으로 자신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허리끈과 저고리끈이 모두 풀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옷을 여미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어딜 가려고 그러시오? 벌써 해가 중천에 떴으니 일하러 가야지요. 박서방, 오늘은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소? 제가 아씨와 같이 있을 이유가 호호,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오? 어젯밤.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만. 연화는 눈웃음을 지으며 박서방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젯밤처럼 좋았던 적이 내 평생에 없었소. 아니, 제가 어젯밤에 아쉽게 무슨 큰 실수라도 저질렀습니까? 호호, 실수는 무슨. 오히려 내게 아주 큰 선물을 준 셈이지. 박서방, 나는 이제 그대를 내 사람으로 정했소. 예. 무엇을 정했단 말씀이십니까? 내 서방으로 말이야. 호호. 서방이라니요. 저는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는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으며 밤에는 황소 같으니 10점 만점에 10점이지. 그러니 그대라면 내게 1등 신랑감이요. 아니, 그럼 우리가 혼인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내가 싫소. 아니, 제가 지금 싫고 좋고를 따질 처지겠습니까? 그런데 아씨같이 고운 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같이 하찮은 놈? 내가 말했잖소. 그대는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다고. 그리고
해가 지면 별천지가 열리니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소? 뭐. 그런 것이라면 저도 좋구만요. 아씨가 제 부인이 되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박서방,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하오.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 둘만 알고 있읍시다. 아씨가 그리하자면 그리해야지요. 음매 좋은 것. 그날 이후 박서방은 수시로 연화의 집을 찾았고 이제는 맨정신으로도 그녀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연애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꿈만 같던 그들의 시간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 이른 아침에 시커먼 왈패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때 박서방은 전날 밤 마신 술에 취해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하, 뛰어봐야 벼룩이지. 이곳에 숨어 계셨구려, 아씨. 이곳은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이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못 찾아낼 줄 아시오. 아씨는 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 허참, 내 놈들이 내게 무엇을 맡겨놓기라도 했느냐? 왜 이리 나를 귀찮게 구는 것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감께서 남겨놓은 금덩이를 우리와 반으로 나누면 얼마나 좋소. 그러면 이런 귀찮은 일도 없을 텐데. 내 놈들이 뭐가 예쁘다고 나눈단 말이냐? 헛소리 말고 썩 꺼지거라. 여봐라, 안 되겠다. 이 집을 샅샅이 뒤져라. 왈패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안방으로 들어간 왈패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두모. 웬 놈 하나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요. 허허, 이제 사내까지 하나 끼고 사는 게야. 여봐라, 그놈도 당장 끌어내라. 왈패들은 자고 있는 박서방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아, 이놈아. 지금 잠이 얼른 일어나지 못해. 깊은 잠에 빠졌던 박서방이 눈을 떴고 험상궂은 왈패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박서방의 단단한 머리와 왈패의 머리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왈패는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기절해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연화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서방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왈패 두목이 연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그대는 어서 도망치시오. 아씨. 이자들이 아씨에게 왜 이러는 것입니까? 도망은 무슨. 여봐라, 저놈도 잡아 꽁꽁 묶어라. 왈패들이 한꺼번에 박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놈이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서방은 왈패를 떨어뜨리려고 몸을 휙하고 팽이처럼 돌렸습니다. 그러자 그를 감싸 안았던 왈패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오르더니 그의 발이 다른 왈패의 머리를 후려갈겼습니다. 머리를 맞은 왈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뒤에서 껴안았던 왈패 역시 저만치 나가떨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부하 셋이 쓰러지자 왈패 두목은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이 웬 힘이 이리도 센 것이냐. 그래서 이놈을 믿고 있었던 게로군. 허참.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절대 내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야. 왈패 두목은 부하들을 부축하여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휴, 10년 감수했네. 그런데 왈패들을 어찌 그리 쉽게 쓰러뜨린 것이오? 그러게요. 그냥 휙 도니까 저절로 쓰러졌구만요. 오, 그대 좀 멋있었소. 연화는 박서방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라고 해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한 그의 모습에 그녀는 정말로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연화는 박서방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이렇게 멋지다니. 오늘도 새로운 모습을 보았어. 호호. 연화는 그제야 박서방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밀무역으로 엄청난 재물을 모았고 주색잡기에 빠진 아들을 믿지 못해 오직 며느리인 연화에게만 금괴 수십 상자가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매일같이 그녀를 때리며 금괴의 위치를 대라고 윽박질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왈패들에게 돈을 빌려 노름을 했고 빚더미에 앉은 채 왈패들에게 죽도록 맞은 뒤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왈패들은 남편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연화를 찾아왔고 그녀가 금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자며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밀무역으로 번 돈이라 관아에 신고할 수도 없었던 연화는 결국 한양을 떠나 이곳 시골 마을로 몸을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경 때만 되면 도벽이 생기는 이상한 병 때문에 김대감 댁에서 금불상을 훔쳤다가 박서방을 만나게 된 것이었지요. 헌. 그렇다면 그 왈패들이 정말 몹쓸 놈들이구만요. 박서방, 이제 그대는 일하지 않아도 돼요. 내게 대대손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재물이 있소. 에이. 참, 그래도 그것은 아씨의 것이지. 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인하면 모두 그대의 것이나 마찬가지요. 박서방은 재물보다도 혼인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씨. 그럼 저랑 같이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것이구만요. 그래요, 서방님. 어서 갑시다. 신이 난 연화는 박서방의 팔짱을 꼭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김대감 댁 하인 돌쇠가 우연히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다 뭔 일이래. 어찌 저 고운 아씨가 반푼이 박서방 놈 팔짱을 다 끼고 난리라. 박서방은 연화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어서 나와보세요. 여기 이 아씨가 제 신부구만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인사드립니다. 연화라 합니다. 연화는 춘돌이 아버지에게 커다란 기와집을 한 채 사주고 밥하고 빨래하는 여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아이고야,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호강이람. 아가, 참으로 고맙구나. 며느리 덕에 평생 처음으로 호강하게 된 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한편 박서방네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김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필신의 금불상을 그 연놈들이 짜고 훔친 것이 틀림없구나. 김대감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박서방과 연화를 도둑으로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박서방에게 당한 왈패 두목은 복수를 위해 지방에 흩어져 있던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과 연화는 앞으로 닥칠 위험은 전혀 모른 채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서방이 밭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20명이 넘는 왈패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거참, 밤에는 뭐하고 아침부터 일이 애틋한 게요. 내 놈들은 또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냐? 오늘은 좀 다를 것이오. 내가 단단히 작정을 하고 왔거든. 여봐라. 저놈부터 아주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왈패 하나가 절구대만 한 몽둥이로 박서방의 머리를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서방은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연화는 쓰러진 박서방을 붙들고 울부짖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거참,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기는. 괜히 겁만 먹었잖아. 저놈은 버려두고 아씨만 곱게 모셔가라. 왈패들은 쓰러진 박서방은 내버려둔 채 연화만 끌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사또는 관졸들을 이끌고 도둑을 잡으러 연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박서방을 발견하고는 그를 관아 옥사에 가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박서방은 옥사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뒤통수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머릿속이 안개가 거치듯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절벽에서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던 충격으로 바보가 되었던 그의 머리가 이번에 몽둥이로 맞은 충격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뭐지? 왜 이리 머릿속이 명료한 느낌이지? 총명해진 박서방은 자신이 왜 옥사에 갇혔는지, 왈패들이 왜 연화를 노리는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그래, 그거였어. 왈패들은 아씨의 금괴를 노리고 있고 김대감은 금불상을 찾기 위해 나를 고발한 것이야. 상황 파악을 마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바보 행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졸이 옥사로 찾아오자 그는 어수룩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금불상이라며. 제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소. 바보인 그가 도망갈 리 없다고 생각한 사또는 하루의 시간을 주었고 박서방은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예전에 연화가 장독대 뒤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독대 및 돌덩이를 치우자 그곳에서 김대감의 금불상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면 되었어. 이걸로 저 왈패 놈들을 혼내주고 아씨를 구해올 것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박서방은 왈패들이 머무는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방에 갇혀 있었고 왈패들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속삭인 후 창고 안에 금불상을 몰래 숨겨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관하로 달려가 왈패들이 금불상을 훔쳤고 연화까지 납치했다고 알렸습니다. 사또는 즉시 관졸들을 이끌고 왈패들의 소굴을 덮쳤습니다.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포박하라. 관졸들은 순식간에 왈패들을 모두 체포했고 창고 안에서 연화와 금불상을 찾아냈습니다. 이놈들이 겁도 없이 금불상을 훔치고 부녀자까지 납치했구나. 여봐라, 이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그렇게 왈패들은 절도의 납치 감금죄까지 더해져 오랫동안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일단 집으로 갑시다. 자세한 것은 천천히 말해주겠소. 부인. 연화는 박서방의 달라진 말투와 눈빛에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방은 연화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간의 회포를 풀며 날 새는 줄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려. 하지만 나는 바보였을 때의 서방님이나 지금의 서방님이나 모두 좋아요. 서방님만 내 곁에 있으면 평생 바랄 것이 없어요. 호호. 며칠 후 두 사람은 한양에 있는 연화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비밀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번쩍이는 금괴가 가득한 상자들이 수십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이오?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재물로 무엇을 할지 함께 행복한 고민을 해봐요. 그날 밤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연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첫날 밤 나를 잡아 끌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리 했었소? 그거 말이오. 그거야 뭐. 술김에 저지른 순전한 실수였소. 박서방의 실수는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고 정상으로 돌아온 그의 지혜는 왈패들로부터 연화에게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은 우연한 실수와 빛나는 지혜